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어, 일단 우리 중간고사 일정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 클래스 쪽에 같이 업로드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기본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적 모업은 그 모형은 이제 보어 이론에 대해 보어 이론이 존재하겠죠. 보어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중,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워싸고 있는 전자구름들이 존재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어, 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띠를 가지고 이 띠에서만 얘네들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전자들은 각 레벨들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어 이론에서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가진 전자를 가진 원자에 이제 뭔가 실험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전자들이 한 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한 속에 한 위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얘네들도 전자들도 뭔가 하나의 물질로서 정의를 하지만 얘네들은 그 드브로이에 의해서 그 전자는 파동과 거의 다 충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계속해서 발전되게 돼요. 당연히 너무 지루한 내용, 조금 약간 어, 큰 내용이고 이제 거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시 문제를 풀던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의 부피와 반비례합니다. 그 말은 즉슨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제 양성자 이제 여기가 핵이라고 치면 이제 전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핵이랑 가까워지는 원자일수록 얘네들이 이제 그 양성자랑 결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를 강하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단순하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얘네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 위치를 변동시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뭐다? 이제 그 키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특정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만 결정지을 수 있고 실제로 정확한 위치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를 아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한 이제 그 분포도 또는 이제 그걸 함수로 나타내는 게 이제 에드윈 슈레딩거가 이제 이거를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원자의 파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미분 방정식, 파동 함수라는 단어 쓰죠. 이 삼지창 같이 생긴 거를 이제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공간 내 지점에서 전자파의 진폭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전자들이 어디서 이제 어, 소위 말하는 파동을 파장을 어디서 방출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슈레딩거 파동함수를 제곱한 거는 결과적으로 공간 내 특정한 지점에서 정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색이 진하기는 소위 말해서 전자들의 확률에 비례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비탈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오비탈 안에 전자들이 있겠죠.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어, 전자들이 전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영역이고 이제 그 분포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 수치적으로 따지면 한 90% 이상 있는 영역이라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양자수라는 단어가 그 오비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원자 내에서 존재하는 걸 이제 오비탈로 칭하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제 양자수, 각 운동량의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양자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 에너지 준위는 이제 양자수 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양자수. 오비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들이 적게 분포가 될 거고 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전자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가 하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들이 두 개 들어가고 양자수가 두 개면은 8개가 들어가고 세 개면은 18개가 들어가고 네 개면은 32개가 총 들어간다더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비탈들이 이제 있으면은 얘는 이제 주 양자수고 이제 부양자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부준이 두 번째 양자수. 이걸 L이라고 하는데 L은 말 그대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과 같은 오비탈들을 우리가 부준위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고 f 오비탈이 있어요. 얘네들은 소위 말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에서 이제 양자수가 더 커지게 되면은 왜 이래? P, E, F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준위가 s 오비탈일 때는 이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은 전자들이 두 개밖에 못 채워지고 p 오비탈일 때는 6개, d 오비탈일 때는 5개, 그리고 f 오비탈일 때는 14개가 채워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더하면 아까 주 양자수 보면 두 개일 때는 8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랑 더하게 되면 8개. 그리고 8개에서 d 오비탈이 추가돼서 8 더하기 10이면 18개, 18개 더하기 f 오비탈 14개니까 총 32개. 이런 식으로 점점 전자들의 채워지는 개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알겠지만 원소 주기율표에서는 계속해서 어, 물질의 질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오비탈 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자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질량이 커진다. 왜냐면은 결국에 전자랑 양정자수랑 양성자수랑 동일하다 보니까 질량을 관여하는 건 이 양성자라고 프로톤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전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성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봤을 때 이제 그 점점 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소 주기율표에서 높은 아토믹 넘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양자수 세 번째 양자수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s 오비탈에는 이제 한 개의 이제 양자수가 존재해요. 우리는 양자수를 m이라고 합니다. 양자수 하나당 전자들이 이제 전자들이 두 개가 채워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m이라고 칭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 궤도함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궤도함수라고 하면은 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들을 궤도라고 해요.
이 궤도, 이 궤도, 이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떠다니는 띠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s 오비탈일 때는 그 전자들의 띠가 이제 구속되어 있어서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0이라고 소위 칭하게 되고, p 오비탈일 때는 이제 그 세 개의 띠가 존재를 하게 되고, 어, 이렇게 하게 되고, 점점 점점 이 띠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궤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d 오비탈일 때는 다섯 개의 d 오비탈이 그 다섯 개의 이제 오비탈이 형성이 되고, 이제 p 오비탈은 세 개. 이렇게 각각의 궤도 함수는 전자 두 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건 두 개의 전자들이고, 여기 각각 두 개씩이니까 여기서는 여섯 개의 전자를 포함할 수 있고, 여긴 다섯 개니까 총 10개를 포함할 수 있고, 여긴 14개, 총 일곱 개 안에 두 개의 전자들이 들어가니까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전자들의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 우린 MS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가 차 있으면은 우린 얘네들을 플러스 스핀, 마이너스 스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수가 이렇게 하나일 때 우리가 표기하는 거는 플러스 스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어, 마이너스 스핀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핀 양자수입니다. 스핀 양자수. 그리고 한 궤도함수에 속한 전자는 두 개의 스핀 중 하나를 가진다.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각 하나씩 가져서 전자들이 총 구속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두 개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위 보게 되면 이제 양자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전자들의 양, number of electron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비탈 같은 경우는 중첩돼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1 플러스 3, 이제 s오비탈이 같이 들어간 거니까 s오비탈 더하기 p오비탈, s오비탈 더하기 p오비탈 더하기 d오비탈, s, p, d, f 이렇게 계속 중첩해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자들이 증가하는 이 트렌드가 소위 말해서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 오비탈들을 설명하다 보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의 뜻은 기본적으로 한 원자 내에서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스핀을 가진, 즉 얘네들이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비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s 오비탈이고 얘는 p 오비탈이고 할 때 얘네들은 항상 반대로 채워져야 된다. 동일한 스핀을 가진 애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오비탈 내에서. 그래서 여기 양자수의 조합은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타당한 조합의 오비탈은 어떠한 조합인가.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스핀 수가 이제 그 플러스 스핀이 존재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만약 전자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오비탈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오비탈이 먼저 채워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A, B, C에 대한 이 끝쪽,
궤도함수는 셋 다 오케이. 근데 이제 오비탈 n은 이 양자수는 이렇게 뭔가 항상 좀 큰 넘버 넉넉하게 존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에 대한 이 두 개에 대한 식, 이 두 개에 대한 식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특정 상수가 존재할 때 1 또는 1보다 큰 수가 적용할 때 이제 그 항상 이 L 값이 더 크게 됩니다. L 값이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얘 타당하고 어, 얘 타당하고 근데 얘는 0이니까 0일 때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특정 상수로 존재할 때 얘네들이 더 크건 그 L 값이 더 커야 되는데 얘 가능하고 다 가능을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특정 스핀 값을 얘네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져야 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스핀 상태로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스핀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양자수랑 부준위 양자수랑 세 번째 양자수가 어떤 그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오비탈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오비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들이 발견될 90% 이상의 공간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S 오비탈은 구형이고 n 값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계속 커집니다. 왜냐면 전자들이 계속 채워질 테니까. 그리고 P 오비탈은 XY 축에 따라 두 개의 로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보게 되면 얘 같은 건 S 오비탈이에요. S 오비탈은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고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노드 특정 이렇게 전자들의 밀도 이 오비탈상을 보면은 전자들의 이 밀도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얘네들을 로브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 로브가 존재하고 있는 오비탈들의 형태를 전자들의 밀도 형태를 우리는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s 오비탈은 이제 더 복잡하게 생겼겠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에너지적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원자는 전자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오비탈들이 오비탈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그 어,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이제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어, 그게 좀 귀찮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들 커지잖아요. 오비탈들이 커지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네들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채울 때 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패턴대로 우리가 소위 얘들이 표기를 하게 되는데 얘들은 표기 방법입니다. 전자 배치는 말 그대로 전자들이 배치하는 이런 패턴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낮은 영역부터 높은 영역까지 쭉 채워지게 됩니다. 그걸 우린 전자 배치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음. 아르곤 같은 경우는 원소 주기율표 보게 되면은 점점점 얘가 이제 18번이라고 잠깐만 어디 있어?
18개의 이제 전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얘네들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1s, 2s, 그리고 2p, 3s, 3p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트렌드대로 전자들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데 p 오비탈일 때 6개가 채워지고 s 오비탈 때는 2개의 전자들만 채워진다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자들이 채워지는 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결국에 낮은 에너지로서 시작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로서 필링되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이제 전자들이 채워질 때는 어, 뒤에 있는 앞에서 나오는 오비탈들에 대해서 전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 형태고 만약에 얘들이 17번이다 라고 하면 여기 5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얘들이 18번이다 하면은 6개가 채워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6번이다 16번 옥시전이다 하면 여기는 아마 이렇게 4개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전자들의 수가 결과적으로 이 물질의 원자 번호랑 그 동일하게 그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그 동위원소 빼고 동위원소 기준 빼고. 근데 여기서 이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 이 다음에는 뭘 채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4s를 먼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올게요. 이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s 2개가 채워지면 1s 거고 2s 그리고 6개 2p 그리고 3s 3p 그러면 여기 이제 더 늘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s 오비탈 영역 이제 4s 영역이죠. 4s 그리고 이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는 이제 한 박자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 d 오비탈 영역 3d 오비탈 영역 그러니까 이제 4s가 앞에 나오고 여기가 이제 4s가 나오고 4s가 나오고 3d 오비탈 영역이 나오고 이제 그리고 3p 4p 영역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4p의 6개.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따라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만약 우리가 코볼트를 얘기한다. 코발트를 얘기하면은 앞에 이제 앞에 이제 1s, 2s, 2p, 3s, 3p, 4s 채우고 코발트는 총 원래 d 오비탈이 10개가 들어가는데 10개가 들어가는데 얘들은 뭐 6개나 7개 뭐 7개에 대한 거면 이제 3, 7을 이제 우리가 위첨자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오비탈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까지 쓰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르륵 써요. 주르륵 이제 전자들이 많은 것들, 전자들이 많은 거는 우리가 주르륵 쓰잖아요. 계속 쓸 겁니다. 뭐 4S, 4P, 4D, 3D, 3P, 4P, 뭐 5S, 4D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 길게 쓸 거잖아요. 만약에 물질이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 식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제 너무 이제 노가다가 강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조금 어 심플리파이드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 갖고 이제 어 적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에 이런 그 최외곽주 에너지에서 그 같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리튬이라고 하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1s, 2s, 1일 텐데
우리는 이제 여기 헬리움과 같은 노블 가스 기준으로 앞에 자르고 이제 리튬 1, 2s1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이제 더 나아가서 시슘이라고 해봅시다. 시슘이면 여기 있잖아요. 시슘이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논에 대한 이제 6s, 6x, S1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 시켜갖고 표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곽 에너지랑 이제 같은 에너지 배치에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조금 쇼트텀 단순화 시켜서 표기하면은 앞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s 오비탈 그리고 얘네들은 p 오비탈 d 오비탈 쏘리 뭐야 왜 이래 아무튼 얘네들은 d 오비탈이고 얘네들은 p 오비탈 그럼 f 오비탈은 어디 있을까요? f 오비탈은 이 아래 있는 애들 이 아래 있는 애들이 f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그리고 얘네들이 채워지는 정도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점점 에너지가 변해가는 과정이더라. 에너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의 표기를 이런 식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릴륨이나 뭐 칼슘을 다시 해서 칼슘은 이제 아르곤 이제 그 전에 최외곽 전자가 이제 아르곤이었기 때문에 아르곤을 두고 이제 4s2 이런 식으로 적겠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내기에 워낙 기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S 오비탈, D 오비탈, P 오비탈 이렇게 나눈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적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1쪽과 2쪽 원소들은 S 오비탈로 붓껍질을 채우고 이제 13에서 18쪽까지는 P 오비탈. 그리고 그 사이는 전이금속 같은 경우엔 D 오비탈. 그리고 F 오비탈은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F 오비탈이라고 치고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 양자수는 이제 주기번호보다 뭐 2가 작다.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란테나이트, 두 번째 줄은 아티나이드, 액티나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표기를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커퍼랑 크로미움. 크로미움 같은 경우, 커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트랜지션 메탈이죠. 커퍼와 크로미움.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채울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에너지가 낮으면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1이랑 5로 배치를 했어요. 오직 두 개만 이렇게 예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S오비탈에 하나만 채우고 D오비탈에 이렇게 5개만 채우고 커퍼 같은 경우도 하나만 채우고 D오비탈에 이렇게 10개 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는 D오비탈과 S오비탈의 에너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어, 워낙 비슷한 에너지 준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에너지 준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채울 때 이제 소비탈에는 다 안 채우고 일부분 하나만 채워갖고 이 안정성, 이 에너지를 낮춤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외우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제 왜 외워야 되냐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죠. 뭐 어떻게 외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S 오비탈과 4S와 이제 3D의 오비탈 에너지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주 잘 나와 있죠.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좀 예외가 되는 건 이제 하이드로전하고 힐륨은 예외, 이제 얘도 이제 S죠. 전자가 두 개 채워지니까 얘도 이제 S긴 한데, 이렇게 아주 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들이 채워질 때 플러스 스핀과 마이너스 스핀을 같이 가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린 전자 스핀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이제 플러스는 위로 가는 게 플러스 스핀, 아래로 가는 건 마이너스 스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채워질 때 이제 우리가 헌주루를 갖고 가게 되면, 헌주루는 뭐냐면은 같은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칩시다. p 오비탈이라고 칩시다. p 오비탈은 총 3개의 이제 양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껍질 있고,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스핀수를 가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헌주룰이란 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평행한 스핀을 가지고 한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진다라는 게 이제 헌주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얘들이 만약 4개의 전자들이 오비탈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채워져서 이런 식으로 4개가 형성이 된다. 왜냐면 얘들이 그 에너지적으로 어, 한 공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핀이 있는 것보다 한 오비탈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같은 에너지 상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1S가 있습니다. 2S가 있어요. 2S로 할게요. 2S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아래는 더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에너지, 이제 같은 오비탈에 동일한 에너지 때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스핀이 동시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일단 한쪽에 이제 이 플러스 스핀만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마이너스 스핀이 하나씩 채워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헌즈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스핀들이 채워져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네, 만약에 얘네들이 그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자성 물질이나 이제 조금 에너지적으로 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채울 때 이제 아래 에너지는 그냥 그대로 채웁니다. 채울 때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게 일반적으로 오비탈들의 필링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물어보면 서퍼, 서퍼가 몇 번이지? 아무튼 서퍼가 16번이라 합시다. 그럼 전자가 16개잖아요. 전자가 16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쓰면은 둘, 넷, 여덟, 열, 이제 14개, 16개. 이제 왜냐면 둘, 넷, 열, 열둘, 16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채워질 때 이렇게 헌주루를 활용하게 되면은 3오비탈에 4개가 채우게 될 건데, 이제 헌주루에 의해서 이제 한 방향을 가진 스핀수가 이제 오른쪽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먼저 기입을 하고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얘는 반대 스핀, 즉 마이너스 스핀으로 우리가 얘들을 표기하게 됩니다. 뭐 아이론 같은 경우, 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크니까 얘들의 원자수가 전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아래부터 쭉 필링하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할 때 이렇게 아래서부터 점점 점점 필링 업되는 이런 어, 트렌드를 가지고 그리게 돼요.
단원자 이온의 이온 배치.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단원자 같은 경우는 단원자 이온 원자가 하나일 때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특정 전하를 띠는 거죠. 전하를 띠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H 마이너스 뭐 리튬 플러스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얘네들이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이렇게 형성을 할 텐데 그러면 전자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추가가 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이온, 17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 이온.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들은 마이너스 1가 이온, 그러니까 전자들을 하나씩 잃은 거죠. 그 전자 배치도에서 이제 전자들을 하나 잃은 거고, 얘는 두 개 잃은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헬륨 기준에서 하나를 얻은 거고, 베릴륨 같은 거 하나 또 이제 전자들을 얻은 케이스고, 얘네들은 전자들을 잃은 케이스 16과 17은 잃은 건데 우리가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근처에 있는 이 노블가스 기준으로 얘들을 얻었다, 잃었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헬륨 기준에서 우리가 플로린을 보게 되면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얘는 이온화됐다라는 거는 가장 니어리스트, 가장 가까운 노블가스 기준, 가장 노블가스 기준에서 가장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주 양자수 기준에서 얘네들이 옮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옮기게 되면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전자를 얻은 케이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활성 기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그리고 제논 이런 것들은 불활성 기체에서는 이온을 형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비탈 필링이 완벽하게 꽉 차 있는 형태고 이제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모두 이제 필링업 돼 있는 구조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이온을 형성하지가 않습니다. 양이온은 우리가 플러스 원의 전자 이상의 전압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얘네들은 그 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플러스 2 아닌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예시로 망간을 한번 들어봅시다. 망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즉 전자 배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빠질 경우에 이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전자가 빠질 경우에 우리가 전자를 빼주게 되죠. 그럼 어디서부터 빼주냐? 이제 전자를 빼줄 때 이제 4s 그룹부터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애니까 이제 망간 같은 경우 MN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가 주기율표 보게 되면 아르곤 이제 4s2 그리고 3d5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자들이 빠질 때는 이제 가장 노블 가스랑 가까워지는 s 오비탈에 해당하는 거 위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필링 할 때는 채워 넣을 때 얘 먼저 들어간다 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에너지가 낮으니까. 얘 에너지가 높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빼게 되면은 이제 노블 가스, 불활성 기체랑 가장 근접한 전자들을 우선적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좀 풀어봅시다. 아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2가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여기서 이제
4S 노블가스랑 가장 근접해 있는 노블가스랑 가장 근접해 있는 이제 그 전자 두 개를 빼줌으로써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4s2 오비탈이 날아간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되고, 만약 전자를 하나 더 먹었어요. 전자를 하나 더 먹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 맨 마지막 오비탈에 비어있는 그 껍질 쉘에 추가적으로 전자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자를 빼주거나 아니면 전자를 더해주거나,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더해줘야겠죠. 추가적으로 전자를 받았으니까 이온화가 되면,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이제 전자를 받았으니까 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5 플러스 1을 해서 총 6개가 될 겁니다. 아,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캠클리닉 많이 활용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컨셉적인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조금 시험 잘 준비하시면 돼요. 시험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그 공지사항에 모두 업로드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수업 그 시험 칠 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강의도 녹화 빨리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